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 볼 주제는 바로 효입니다. 아주 익숙한 단어죠? 그런데 이 익숙한 개념을 오늘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해요. 우리가 알던 효, 그 이상의 의미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보통 효라고 하면 뭘 떠올리죠? 맞아요. 부모님께 잘하고 어른 공경하고 뭐 그런 모습들이죠. 근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효의 진짜 의미는요, 한 가족을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훨씬 더 큰 그림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 좀 복잡할 수 있는 개념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여다보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라 듣다 보면 이거 우리 얘긴데? 하고 무릎을 탁 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집에 5남매가 있는데요. 첫째는 아주 똑똑한 박사님이에요. 나라에 큰일을 하죠. 둘째는 사업가인데 돈을 엄청 잘 벌어요. 셋째는 뭐랄까 인맥왕, 사람 만나는 게 일이고요. 넷째는 아직 좀 방황하는 부모님 속을 썩이는 그런 아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내가 있는데요. 이 막내는 그냥 집에서 묵묵히 농사 지으면서 부모님을 돌보고 있습니다. 어때요? 겉으로 보기엔 정말 남부러울 것 없는 꽤 괜찮은 가족 같지 않나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완벽해 보이던 가족에게 어느 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부모님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아프기 시작하신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 부분이 정말 생각해 볼 지점이에요. 아니, 자식들은 이렇게나 사회적으로 성공했는데 왜 그 자식들을 키워낸 뿌리, 바로 부모님은 점점 시들어가는 걸까요? 이건 그냥 운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이 가족이라는 시스템 전체에 뭔가 큰 문제가 생겼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부모님의 병은 그냥 한 사람의 아픔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 전체의 균형이 와르르 무너지고 있다는 일종의 경고등 같은 겁니다. 자, 그럼 보통 사람들은 누구를 탓할까요? 아마 곁에서 직접 부모님을 모시던 막내를 탓할지도 몰라요. 네가 제대로 못 모셔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만약에 막내 잘못이 아니라면 이 보이지 않는 병의 진짜 책임은 대체 누구한테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새로운 효가 시작됩니다. 그 해답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 있어요. 바로 그 잘난 자식들의 성공 그 자체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성공의 빛, 그 뒤에 가려져 있던 보이지 않는 희생, 그리고 빛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뒷바라지라는 말 다들 아시죠?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요. 누군가가 앞에서 막 지식도 쌓고 기술도 배우고 돈도 벌면서 앞으로 쫙쫙 나아갈 때 그 뒤에서 묵묵히 희생하면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그 보이지 않는 힘, 이게 바로 뒷바라지고 성공의 진짜 기반인 셈이죠. 자, 보세요. 한쪽에서는 박사, CEO, 사교가로 화려한 성공 스토리를 쓰고 있어요. 근데 다른 한쪽에서는요, 그 성공을 위해서, 그 형제들을 위해서 묵묵히 밭을 갈고 있는 막내가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사회적으로 큰 인정을 받는 저 형제들의 성공은 사실 막내의 보이지 않는 희생, 그 뒷바라지라는 빛 위에 세워진 성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나의 성공은 결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 성공 뒤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피와 땀, 즉 뒷바라지라는 빚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빚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요. 우리가 인생에서 느끼는 진짜 기쁨, 진짜 성취가 어디서 오는 건지에 대해서도 완전히 새로운 눈을 뜨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인생의 낙이 뭐냐고 하면 맛있는 거 먹고 돈 쓰고 편하게 쉬고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건 진짜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소비적인 쾌락 말고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느끼는 그 보람, 그게 진짜 낙이라는 거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이제 아시겠어요? 평생 희생하면서 뒷바라지만 했던 그 막내가 이제는 성공한 형들 덕분에 그 빚을 돌려받아서 본인도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보람 있는 일을 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것. 그때 느끼는 기쁨이야말로 진짜 낙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가족 이야기를 좀 더 크게 확장해 볼까요? 이 원리가 비단 한 가족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국가,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 다섯 남매의 이야기는 그냥 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사회의 축소판인 셈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화려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도 있고 또 그들의 성공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희생한 사람들도 있죠. 딱 우리 사회의 모습 아닌가요?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준다고 생각해요. 한 나라에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 있고 돈 많은 CEO들이 있어도 그 사회의 기반을 이루는 평범한 사람들, 국민들이 눈물 흘리고 있다면 그 시스템은 그냥 실패한 겁니다. 부모님이 자식들 아무리 잘 나가도 막내가 울고 있으면 마음 아파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죠. 그래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건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와 같아요. 자, 1단계. 누군가의 희생을 바탕으로 공동체가 성장할 동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2단계. 그 힘으로 지식, 경제력, 기술 같은 걸 갖추게 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바로 3단계입니다. 그렇게 얻은 힘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희생했던 바로 그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두가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될 때 비로소 4단계, 우리 사회라는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할 효는 바로 이런 겁니다. 단순히 우리 부모님 한 분 한 분을 잘 모시는 걸 넘어서서요. 나를 존재하게 한 이 공동체 전체, 특히 그동안 보이지 않게 희생해온 사람들을 품고 그들의 삶까지 책임지려는 자세, 그것이야말로 현대사회의 진정한 효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냐, 얼마나 많이 가졌냐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그 힘과 돈으로 나를 위해 희생했던 사람들을 위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바로 그게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 여러분의 가정, 직장,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과연 누가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있고 또 누가 그들의 보이지 않는 뒷바라지 덕분에 서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빚을 우리는 어떻게 갚아 나가야 할까요? 오늘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